대안을 내놓으면 근로자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뭐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꼭 그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홍보가 안 돼 있고 활성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더라도 주위에서 모르잖아요. 모르다 보니까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쓰는 건데 왠지 뭔가 눈치도 보이고 뭐 아까 셋째 가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엄마들도 모르고 회사에서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를 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제도가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좀 편안하게 필요할 타이밍, 그러니까 필요한 시간에 시기적절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정책도 엄마 아빠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엄마가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육아휴직은 사실상 아빠가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축 근로제는 사실 거의 엄마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기에도 저는 활용을 못했지만 저는 이제 육아휴직을 썼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좀 컸기 때문에 이거는 그 세대가 아니고 이거를 활용을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단축 근무를 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간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4시간만 내가 근무해 5시간만 근무해 나머지 5시간 활용을 하는데 이게 그 육아휴직은 딱 1년 어릴 때 정해주잖아요. 출산휴가 이후에 뭐 1년?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아이 키우는 시간 오롯이 아이에게 쏟을 수 있는데 단축 시간은 사실상 육아휴직 대체인 거잖아요. 그런데 대체인데 이게 1년밖에 안 돼요. 근데 아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 6년이에요. 사실 초등학교 때가 제일 힘들어요. 중학교를 가면 아이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아이가 알아서 하는데 정말인가요? 네. 정말로 알아서 하나요? 알아서 하는 부분이 초등학교 때보다 상상이 안 되시고 딸아이니까 그게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게 사실상 방학을 하거나 뭐 재량휴일을 한다거나 하면은 진짜 멘붕이 오거든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쉰대요 학교에서.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뭐 시어머님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어머니가 갑자기 또 일이 있으면 아니면 우리 엄마를 불러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회사에 눈치 보며 월차 내고 쉬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거의 엄마의 몫이라는 거죠. 아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축제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기간이 우선 짧고요. 너무 짧아요. 단축제가 뭐 1년이라고 하는데 내가 방학 때마다 2번, 뭐 2달씩 1학년, 3학년, 길어야 3학년까지밖에 못 쓰잖아요. 그 3학년까지 또 해당이 안 되죠. 2학년까지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게 활용할 수 있는 기간도 뭐 이렇게 나이 제한이 너무 짧고 기간도 너무 짧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일과 병행을 한다는 게 사실상 아까 뭐 엄마들이 슈퍼우먼도 아닌데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는 거는 정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책을 만들 때도 사실 엄마 아빠 같이 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남편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사실 별로 없겠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회사에서도 내가 단축 시간 하는데 일이 줄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이거를 쓸 수 있겠냐고요. 이거를 씀으로써 내가 더 힘들어지는데 아이 육아도 하면서 시간을 이제 빨리 가니까 아이한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회사 일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이도 못 보고 회사에 또 이렇게 마음이 다 완전 정리됨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와서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아이한테 오로지 시간 써야 되는 부분을 못 채워주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일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더 커지고 오히려 더 효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사실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그래서 직접 만드신다면 어떻게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만든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가 정책을 딱 정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기간 좀 길게, 그 6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시간을 나눠서 분배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딱 만들어 준다면, 그래도 초등학교까지는 아이가 아직은 어리니까, 그리고 그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떻게 보면 인성적인 부분이 다져지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조금 삐뚤어지면 사실 중학교 가면 더 삐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또 주변에서 봤었고, 그게 또 엄마 아빠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중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때는 건강한 아이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엄마 아빠의 그 보호가 있어야 되고, 엄마 아빠의 또 애정도 받아야 되고, 그게 사실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 부분도 마찬가지로 너무 짧아요. 기간이 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초등학교까지는 어쨌든 뭐 어린이로 보잖아요. 초등학교까지는. 중학교는 뭐지, 어린이날 요번 5월에 있었는데 어린이날 이제 중학교 다니는 있다가 난 이제 난 어린이가 아니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준다면 육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혹시 또 다른 제안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고 뭐 나름 오래 다녔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정말 현업을 하던 것부터 뭐 지금은 좀 약간 이제 사측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 이게 지금 보면 이 육아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이제 정부의 피드백이 되게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제일 못 쓰겠어? 너 벌금 내. 육아휴직을 너 못하겠어? 너 뭐 사업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이걸 안 써? 그러면 널 벌 줄 거야. 약간 이런 피드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저 육아휴직을 쓰겠어요 라고 했을 때 또는 단축근무를 쓰겠어요 했을 때 그래 뭐 너 만약에 너 안 쓴다 그러면 또 가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고 그래 뭐 써라. 그러니까 그거를 허락해주는 회사도 기분이 나쁘고 그 기분 나쁜 허락을 받은 나도 찝찝하고 되게 미안해요. 차라리 제가 만약에 그 제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어드밴티지를 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 기업에서 여성의 비율이 이만큼인데 그 비율에 뭐 가임기 여성 뭐 아무튼 그런 비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여성이 뭐 단축 근무를 몇 % 이용하고 있고 뭐 월급 이용하고 있고 되게 작년보다 뭐 더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너희들 뭐 일종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던가 왜 그 사내에 연구소가 있으면 세금 감면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저는 기업들이나 이렇게 회사에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래 너 한 명 더 썼어 이렇게 체크하고 그거에 관련된 좀 그래도 이득을 얻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지금 다 너무 기분 나쁜, 서로가 다 기분 나쁜 상태고 그래, 너가 이거를 허락 안 해주면 내가 신고하겠어 막 이런 상태로 이글이글한 눈빛으로 허락을 해주세요 약간 이런 입장이 그런 게 좀 되게 불편했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육아휴직과 단축근무가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다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번만 나눠서 쓸 수가 있어요. 그걸 저도 이번 큰애 때 그 2달 쓰고 나서 이번 겨울방학 잘 들겠어. 다음 겨울방학 때 남은 2달을 또 써야지 했는데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저의 그 사내 인트라넷에 보면 저도 뭐 육아휴직 첫째는 몇 개월이 남았고 둘째는 몇 개월이 남았다는 게 다 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몇 개월이 남았으니 하고서는 로드맵을 다 짜놨는데 어느 날 들어가서 HR에 저의 그런 정보를 보니 0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HR에 전화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만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저는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런 정보를 사전에는 모르셨어요? 그 블로그에서 그걸 그분도 모르셨나봐요. 그 부분을 리뷰를 안 해줘가지고 그거를 고용노동부 정책에 제가 봤을 때는 나눠서 쓸 수 있는 걸로 아니더라고요. 딱 한 1년 번만. 안에는
이제 정말 그 둘째에 남은 그 6개월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언제 마지막으로 쓰느냐.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 6개월을 육아 휴직을 하고 싶어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연차가 높고 뭐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너가 회사에 얼굴을 비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면은 이게 막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쵸. 저도 꿈이 있잖아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이 되게 고민이 되고 지금 그래서 저도 6학년 때까지 쓸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 쪼개서 쓰면 저도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선임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제 밑에 있는 후배가 아씨 막 깔짝깔 쓸 거 한꺼번에 쓰든가 그래야 나도 계약직을 고용하든지 뭐 알바를 쓰든지 할 텐데 이건 뭐 한 달 쓰고 좀 이따 나왔다 또 이따 들어오고 그러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한 번만 나눠 쓸 수 있는 걸 그래도 2번 그래서 정말 대승적인 2번 6학년 때까지 2번 나눠서 쓸 수 있다. 그렇게 2가지를 바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공무원이라서. 제가 저희 시청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좀 남겨주셔서 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장의 소리를 좀 들으면서 결정하고 추진한다면 바로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공감하는 댓글도 좀 남겨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실적이 뭐 있대요. 듣자 하니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모임이나 뭐 이런 좌담회나 이런 데 참여하면 실적이 쌓인대요. 그래서 그렇게 다들 와서 인사를 하고 좌담회가 시작될 때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서치 업체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시키고 그 분석표를 보죠. 근데 이제 저희도 회사에서 이렇게 소비자들, 저희 제조업이다 보니 소비자 조사를 하면 분석된 자료를 보는 것과 직접 들어가서 그 블랙박스 같은 데서 듣는 것하고는 되게 틀려요. 그래서 저는 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 맨날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안 들었잖아, 솔직히. 그 보고서를 본 거지. 그러니까 그냥 좀 직접 들었으면 좋겠어, 직접. 그게 되게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사측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저의 이익도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일단은 자본금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이제 제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학교 행사가 있을 때 뺄 수 없어서 되게 아이한테 가지도 못하고 아쉬웠던 적이 되게 많아요. 아빠 또한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좀 편하게 빠질 수 있게 그 대체 인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복지 그리고 이번 5월 달에 가정의 달에서 돈이 나갈 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는 특별 보너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네. 부모가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를 얼마일지는 이제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전체가 아니라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라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만약에 그렇게 자본금이 된다면 그런 정책 2가지는 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저는 저도 아까처럼 2가지인데요. 역시 또 사측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 어린이집 인원을 늘릴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내 어린이집이 정말 좋거든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그리고 조부모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돼요. 엄마 아빠가 할 수 있어요. 사내 어린이집만 다니면.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내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물론 계약직도 있지만 정직원이에요.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나 이제 일부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정직원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정직원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는 건 되게 틀려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 저희도 이제 저 첫째 때 당연히 엄마들과 아빠들이 다 어린이집을 지원을 해요. 어린이집 인원이 뭐 예를 들어 12명이에요. 저 그때 떨어졌었거든요. 첫째 때 대기 9번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나 그만둬야 되는구나. 답이 없다. 막 너무 막 이 숨이 막히고 너무 막 절망적이고 그래서 그 추천 번호를 떨어졌다는 걸 받아들고 울면서 택시 타고 조퇴했었어요. 너무 막 멘탈이 너무 충격이 커서 나 앞으로 어떡해. 나 진짜 그만둬야 되나. 어떡해. 막 이러면서 막 너무 답이 안 나와갖고 바로 조퇴를 할 정도로 되게 충격이 컸거든요. 어떻게 또 막 조부모님을 통해서 키우긴 했었지만 그래서 어린이집의 인원을 늘릴 거고 유치원 과정까지 신설할 거예요. 유치원 사내. 네. 그거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좀 준비 중이라고는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린이집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유치원도 되게 문제가 크거든요. 유치원도 그냥 3시에 끝나서 와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그 이유를. 그러니까 회사에 유치원이 있어서 종일반까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좀 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선배 워킹맘들이 하는 교육 제도를 만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후배들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제가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내가 다 했던 거. 내가 막 방황하고 절망하고 했던 그 모든 과정을 제 후배들도 똑같이 겪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다 아시잖아요. 막 이 육아와 일을 다 잘하려다 보니 잘해야 돼 하면서 막 점점 이제 시야가 좁아지면서 막 이렇게 한 곳만에 파고들게 되면서 이제 주변이 안 보이게 되는데 그럴 때 사실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 이제 효과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아이를 키웠던 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했을 때 특히 아이가 둘이면 대부분이 다 그만둬요. 그래서 저도 아이 둘을 키우는 그것도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는 고연차에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그럴 때 이렇게 정말 실질적인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럴 땐 뭐가 필요하다? 진짜 이럴 땐 이런 책을 읽으면 좋다? 뭐 아이들한테 이럴 때 이런 걸 해줘라. 전집 빌릴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뭐 이런 것도 되게 꿀팁인데 그런 거를 다 후배들이 혼자 막 고민하고 찾고 뭐 그런 좀 그냥 승진자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워킹맘, 워킹데디를 위한 선배들의 이제 그런 것도 만들 것 같아요.